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인데요. 터질 게 있다. 뭘까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 민주당이 180, 190석을 가져가고 나서 과거사를 이때까지 3년 동안 과거사를 지들 입맛대로 다 뒤집고 나서도 지들 정권이 탄압받았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탄압받았다. 그걸 이제 지들이 불법적인 사건을 정법으로 죄가 없다는 것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한명숙 사건. 한명숙이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 다음에 칼기 폭파 사건을 또 들고 나왔다. 그 진상을 밝히겠다. 무슨 진상을 밝히냐 이놈들아. 진상 밝힐 게 뭐가 있다고. 하여튼 징글징글하죠. 그래 그 이해찬이가 뭐라 그래요? 노씨 추모식에 가가지고 노 대통령님이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신 뒤에도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그림자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지금도 그 금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다. 끝이 없다. 참말로 징하다. 이런 말을 해댔죠. 그죠?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났어. 최강욱이는 눈물을 흘리고 말이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니들이 더 징하다. 이해찬 니가 더 징하다. 이 사람아. 그 이해찬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보수 진영, 중도 진영도 그렇지만은 좌파 진영에서도 이해찬 되게 싫어해요. 솔직히. 근데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숙골 행토를 벌이니까 할 수 없이 민주당을 찍었다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찬을 진짜 싫어해요. 50대, 60대 우리 친구들 보면은. 이게 어느 말에 어디서 나왔냐면 터질 게 있다. 뭘까 하는 문제죠. 그죠? 진중권이가 또 한마디 했는데요.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진중권 하나의 입을 우파 유튜버 사칭 돈벌이 유튜버가 진중권의 입을 하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진중권이를 미래통합당에서 오신환이 등등 3040들이 초청해서 미래통합당의 참패 이유를 들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진중권이는 명백하게 지금 반문재인에 섰어요. 즉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자는 진영에 섰어요. 그게 보수는 아니라 그러더라도.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진중권 같은 사람들 또는 서민이라든가 뭐 이경애라든가 민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해찬이가 노씨 추모식 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진중권이가 페이스북을 날립니다.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서 곧 뭔가 터져 나올 듯하다. 유시민은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고 이번엔 이해찬까지 그 얘기를 한다. 뭘까? 병죽을 울리지 말고 빨리 개봉하라. 우리도 좀 알자 하죠. 이거 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유촉새 같은 경우는 유시민 같은 경우는 VIK 이철이하고 아주 절친이고 그 다음에 그 이철이가 얼마를 먹고 튀었는지 몰라. 7천억인지 1조인지. 그죠? 그 다음에 신라젠 황한기술시연회에서 친문들이 대거 참석했죠. 유시민, 양정철, 뭐 김수현, 도종환 이런 애들 다 참석했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그 신라젠에 과연 신라젠 그 상장할 적에 얼마나 챙겼냐 하는 의심이 우리는 많죠. 그죠? 그리고 신라젠이 신라젠의 신약이 사기로 밝혀지자 그 전에 얘네들이 돈을 다 팔고 나갔을 그 개연성도 있고 그리고 라임 같은 거 지금 라임 같은 것도 환매가 중단됐고 또 장하성 동생 디스커버리 장을 한 장하성 동생의 환매 디스커버리 장하성 동생이 디스커버리를 갖다가 사모펀드를 했는데 그것도 환매 중단 사태도 있고 뭐 한두 건 해야죠. 그죠? 근데 이게 사모펀드하고 이게 주식 상장 과정이 이건 참 오래 걸리는 이야기고 이거는 그 정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재경부 이런 데서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그 상장할 적에 증권회사가 그 주관하잖아요. 그런 데서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 밝힐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꽉 장악돼 있어가지고 지들이 목숨을 내놓고 양심선언을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거는 밝혀야 돼요. 그래서 대권을 가져오고 정권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지시하면 끝나는 겁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이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야 되고 지금 그 유시민이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지가 스스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지가 확인했다 그랬고 그리고 유시민의 지 개인 계좌 또는 지 마누라 계좌까지도 들여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후한 게 아니라 지금 확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뭐. 근데 당시에 검찰이 뭐라 그랬어요? 노무현 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반격을 하니까 유시민이가 깨개갱 아이고야 내가 말 잘못했어. 그래 말을 계속 궤변으로 바꿔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발에 지 손등을 찍은 경우죠. 지 손에 갖다가 지 손등을 찍은 경우인데 유시민이가 쫄리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쫄림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지금 우파안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자꾸 부정선거를 내세우는 사람들 계속 중앙 언론지에서 반박을 당하니까 쫄려가지고 행수수를 하게 되죠.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기 유튜버들은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시민이나 이해찬이가 쫄린 거야. 지금 뭔가 있는데 지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진중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들이 죄가 진 게 뭐가 있고 이게 터지면은 지들이 명추를 달래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유시민 같은 경우 뭐예요? 아니 이해찬이 같은 경우 뭐예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끝이 없다. 징하다. 아니 검은 그림자를 누가 어떻게 했는데 니들이 만든 검은 그림자 아니냐 말이지. 지금 문재인 정권 3년은 말이죠. 대한민국에 검은 그림자가 쫙 깔려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 선거에서는 참패했지만은 그러니까 얘네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자가 뭔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양심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양심선언이 나오는 족족 그냥 그 옛날에 김태우 사건이라든가 또 그 젊은이 재경직 5급 공무원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얘네라서 조져버리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조져버리니까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은행 정권사 직원들이. 그죠? 얘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노무현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사기 우파 유튜버들이 말하는 강남 좌파라는 거예요. 강남 좌파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지금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앵벌이 좌파들도 많다. 그래서 얘네들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좌파 진보 진영이 도덕적으로 금전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것은 그거는 허상이라고. 얘네는 보수 우파보다 더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들끼리는 머리 굴린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 일반인들이 모르는 CB나 CW나 이런 사모펀드나 또는 코스닥 상장 과정, 신라젠 같은 거 또는 라인펀드 이런 사모펀드 이런 걸 건드렸다는 거죠. 이런 건 대기업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4.15 총선 때 과반만 넘었다면은 이런 거를 윤석열 검찰에 힘을 실어줘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이게 다 무망하게 됐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억울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중앙일간지 기자들도 뭔가 있다 하고 계속 추적은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추적은. 근데 확실한 게 안 잡히니까 터뜨리질 못하는 거고, 그 돈벌이 유튜버들이 그 찌라시 같은 거 가지고 터뜨려봐야 이거는 큰 영향이 없어요. 영향을 못 미쳐요. 그죠? 아니, 검찰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돈벌이 유튜버 우파, 사칭 우파 유튜버보다 검찰이나 중앙일간지 기자들이 정보력이 딸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젠간 터지는데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경제 대실패와 항상 제가 이런 방송을 할 거예요. 초두부터 경제 대실패와 도덕적인 비양심이다.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이다. 이게 건드리시는 건데 그래 진중권 같은 경우는 지도 들은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진보의 핵심이었으니까.
근데 지도 뭔가는 잡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물증이 안 잡힌다. 그리고 지는 진중권이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모르니까 그죠? 뭔가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괜히 터뜨렸다간 지도 당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슬슬 흘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지금 희한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명숙이 그거 뭐 2억을 받아서 수표 1억을 갖다가 지 동생한테 뭐 줬고 이런 게 확실하게 다 나왔고 했는데 그 뭐 한만호가 말이지 한만호 비망록을 갖다 들고 나온다고. 이게 보면은 좌파지에서는 한만호 비망록이 한명숙한테 유리하다 그러고 보수주 우파지에서는 한만호 비망록이 이거는 사실이고 한만호 비망록이 한명숙한테 절대 불리하다 하고 지금 그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선중앙의 취재력이 더 강한가? 한겨레 경향의 취재력이 더 강한가 생각해보세요. 기자들의 질이. 조선중앙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한명숙이 같은 경우가 며칠 전부터 그 한만호 비망록이 나오니까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비망록의 추가 보도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자기는 원래부터 재판 과정에서부터 결백하다고 주장했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아주 꼴값을 하고 있네. 그러면은 네가 그 변호를 갖다가 그 50몇 명이 했어요. 그때 50몇 명이 민주당 의원 애들이, 그 변호인 50몇 명이 어떻게 재판장 한두 명을 못 당하고 네가 대부분까지 징역 2년을 받았냐 이거지. 그리고 너는 말도 안 했잖아. 한명숙이 너는. 조디 꽉 닫고 말이야. 묵비권 행사했잖아. 경찰, 검찰, 법원까지. 묵비권 행사해놓고 뭐 지금 가서 입장을 밝힐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사악한 정권이라는 거죠. 이 한명숙이라는 애가 대표적인 종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종북, 친북. 그죠? 지난편은 간첩이었고 간첩과 같은 행동을 했고. 그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은 왜 초기에 이야기하지 않았니? 문재인 정권 초기에? 왜 3년이 지나고 그 미래통합당이 참패하고 너희가 180, 190석 가지고 가니까 지금이야 말이야. 나는 좀 괜찮아? 나는 결백했어? 이게 아주 그 기분이 더럽다는 거죠. 고고TV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얘네들이 모든 것은 지금 비상식적으로 간다. 얘네가 이런 걸 갖다가 친북 세력이고 친중 세력이고 이런 한명숙을 갖다가 대모로 받드는 게 누구야? 문재인이다. 그래서 문재인을 갖다가 친북, 친중으로 우리는 매도할 수뿐이 없어요. 또 갑자기 왜 또 칼기를 들고 나와? 김현희 사건 칼기를. 김현희가 다 당시의 국정원, DJ의 국정원, 노무현의 국정원에서 다 조사받고, 그렇죠? 얘네들이 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이 칼기 사건은 북한의 지시 확실하다 하고 다 결론 낸 건데 왜 이번에 총선을 이기고 나니까 이 김현희 사건을 끌고 나오느냐 이런 문제죠. 이런 거는 김현희 사건이나 한명숙 사건을 끌고 나오면 끌고 나올수록 보수 중도층에서는 훨씬 더 이로워요. 우리 공격할 거리가 생기니까. 근데 이것들이 지금 아주 막가파식으로 끌고 나온다는 거죠. 막가보겠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받고 법적인 심판이 다 끝나고 죄질이 나쁜 것들을 갖다가 심판을 받을 끌고 나와서 쟤네들을 갖다가 하얗게 표백시켜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기분이 더럽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